금일 코스피는 정말 너끈했던 게 초반 중반쯤에 5%가량 빠지다가 종반에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묵직하게 트럼프와 이란의 갈등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정말 강하게 다시 말아 올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과연 오늘 말아올림이 강하게 아래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는 스마트 머니의 유입인가, 아니면 단순히 최근 이틀 동안 그 찜찜했던 허약한 체질의 그 수급의 연장선으로 최근 며칠간 폭등했던 SK하이닉스만을 바라보고 뛰어든 개미분들, 불나방들의 희생인가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일단 금일 장 개장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시작했죠. 첫 봉에서부터 터진 대량 거래량이 어제 고점에서 불린 개인분들의 손절과 외국인의 현물 매도 폭탄이 맞물린 결과예요. 그리고 오전까지는 단 한 번의 유의미한 기술적 반등도 없었죠. 10시에서 1시 15분 정도까지는. 15분 봉상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로 꺾이면서 지수를 아래로 짓눌렀고, 오후 1시 15분경에 최저점인 7841을 찍으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완전히 반납하고도 모자라 전일 저점 이하까지 위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시 15분에서 장 종료 즈음에는 저점을 찍은 후에 약 8185까지 엄청나게 말아올리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자, 이 아랫꼬리의 정체가 세력의 눌림목 매수인가, 재매집인가, 아니면 개미분들의 반란인가. 이 아랫꼬리를 보면 1시 15분 저점을 찍은 후에 지수가 수직에 가깝게 반등했어요. 자, 수급의 질을 하나하나 해부해보면 이 반등의 주체는 아쉽게도 개인분들이에요. 금일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에서만 약 4조 원 가까이 매도, 기관도 약 1조 원 가까이 매도했죠. 외국인이 4조 원을 파는데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온다.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그만큼 역대급으로 강력하다. 자, 이 기이한 차트의 시작이 금일 장시작 단 34분 만에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약 2조 원 가까이 쏟아졌기 때문이에요. 특이점이 5월 27일 수요일 어제는 전체 비차익 매도가 약 2조 원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은 단 30분 만에 어제 하루치 매도에 약 84%가 집행된 거예요. 알고리즘에 의한 묻지마 투매 수준의 강력한 이탈이죠. 그리고 차익거래는 미미하죠. 오후에 들어선 약 마이너스 1,500억 정도. 즉 현재 매도는 선물, 현물 간의 가격차 때문이 아니라 일단 그냥 현물을 팔고 도망가 제끼겠다. 그 의지가 비차익 바스켓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게 오후로 넘어가서는 장 막판에는 더 심화되는데 프로그램 전체 매도가 약 마이너스 3.3조 원. 매도 규모가 2배 폭증했죠. 오전 대비. 비차익 매도는 약 3.2조 원. 바스켓 투매가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오전에는 마이너스 2조 원에서 오후에는 약 마이너스 4조 원. 매도세가 더블이 됐어요. 그리고 기관은 참 재미있게도 오전에는 약 2천억 정도 매수였는데 오후에는 현재 약 마이너스 1조 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하면서 단기 탈출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개인분들은 엊그제, 어제 포모에 포모를 거듭해서 머리 꼭지가 터질 것 같을 때 금일 다시 정말 과감하게 플러스 4.5조 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약 마이너스 5천 계약 정도 하방 베팅, 상방을 포기하고 하방 베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죠. 기관의 경우 그리고 정말 정석 중의 정석, 교과서급인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금일 약 1조 원의 현물 매도 플러스 선물에서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는 매수 조합을 시전했어요. 기술적으로 매우 정교한 데이터 중립형 리스크 관리 및 저가 매수 전략이죠. 즉 현물은 버리고 레버리지는 챙겼다. 금일 지수 급락을 이용해서 바스켓을 비우는 대규모 엑시트를 단행했어요. 시장 전체 체력,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선물에서의 매수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 베이시스 호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기회를 노렸거나 현물 매도에 따른 지수 하락분을 선물 수익으로 방어하려는 해지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장 막판에 아랫꼬리가 달렸잖아요. 단기 반등에 강력하게 베팅했음을 의미하죠. 더불어 주식 선물 계약 매수의 의미는 이게 핵심인데 시장 전체 코스피는 팔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특정 대장주, 주식 선물의 대상이죠. 이 개별 주가는 정말 요즘 강하잖아요. 기술적 바닥에 왔다고 판단을 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가? 기관의 오늘 행보는 시장은 무섭지만 대장주의 반등은 먹고 싶다. 이 심리가 결합된 거죠. 지수 왜곡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지수가 급락할 때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을 통해서 현물을 쏟아냈죠. 하지만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니까 현물을 다시 사기보다는 증거금이 적게 드는 선물과 주식 선물로 가볍게 기술적 반등을 노린 거예요. 즉 외국인과의 대립점인 게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4조 원 넘게 던질 때 기관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하방 압력을 받아내며 지수의 아랫꼬리를 만드는 데 일조한 거죠. 즉 개인분들이 몸빵의 역할을 했다면 하이닉스를 주구장창 그리고 지수를 장 막판에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퍼뜩 들어 올린 거는 이 기관의 선물과 주식 선물 매수세가 합작한 결과예요. 즉 개인은 오늘 탑, 탱커, 기관은 미드나 바텀, 원거리 딜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이 선물, 만계약 이상의 매수는 꽤 큰 규모인 거고 5월 29일 금요일 지수의 회복 시도는 기관의 이 선물 매수세가 견인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도 SK하이닉스, UBS 발간 보고서가 있잖아. 이만큼 완벽한 논리는 없다. 하이닉스가 밀리는 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지수는 불안해도 우리 대장은 지키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인 거죠. 다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기관의 수급은 언제나 특히 금융투자는 진심 어린 매수가 아니라 영리한 단타에 가까워요. 내일 기관의 선물, 주식 선물 매수
매수 덕분에 기분 좋은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관은 현물을 이미 1조 원 팔아치웠죠. 즉 몸통인 현물은 도망갔고 꼬리인 선물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살랑살랑. 금요일 반등 시 기관이 다시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 매수분만 정리한다. 그렇다면 이건 전형적인 희망 고문 후 급락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기관은 오늘 하락장에서 현물을 팔아 리스크를 줄이고 선물로 내일의 반등 수익을 챙기는 양다리 전략. 그리고 금요일 프로그램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특이점이 어찌 폭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 상위권에서 완전히 증발했어요. 대신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일단 삼성전기는 제외죠. 요즘 독보적이에요. 2차전지 등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었는데 이건 시장 전체 상승을 위한 매수가 아니라 지수 하락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어형 순환매이거나 반도체를 판 자금 일부가 덜 오른쪽으로 잠시 대피한 빈집 털이성 수급인 거죠. 만약에 시장의 본체인 반도체가 죽어간다면 이분들의 반등도 지속성은 낮은 거예요. 금일 이렇게 지수가 마이너스 5%나 빠졌다가 말아 올리는 드라마틱한 이벤트를 제공해준 건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긴박한 치정국 때문에 그러죠. 과거 이란 전쟁 영상 그리고 스레드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화전 양면 전술이에요. 이부어는 평화, 손으로는 주먹 다짐. 즉 한쪽에서는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너한테 맞을래 그러면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쏘는 아주 묘한 상황인 거죠. 5월 27일에 그래서 이란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미 우린 이미 합의서 다 썼어 전략이에요. 이란의 국영방송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뉴스를 내보냈는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초안에 합의했다는 거예요. 이란의 주장은 미군이 철수져 있단 미군이 이란 근처 바다에서 군대를 빼고 이란 항구를 꽉 막고 있던 해상 봉쇄를 푼다. 그 대가로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전쟁 전 수준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이 3번이 제일 중요한데 바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의 확보, 터키식 모델을 그대로 인용하고 싶은 거죠. 그냥 차용해서 앞으로는 여기서 꿀을 계속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이 길을 이란과 오만이 같이 관리한다. 그리고 이걸 공식 문서화한다.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법적인 힘을 갖게 한다. 자, 여기서 이란이 이걸 왜 먼저 발표했냐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냈는데 미국이 거절하면 그건 미국 책임이야. 전 세계 소문을 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일종의 여론전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발끈하죠. 왜냐하면 이건 원래 트럼프 방식의 협상용 전술 카드거든요. 야, 그거 다 가짜뉴스야. 이란 발표가 나오자마자 즉각 완주한 날조라고 화를 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아직 멀었어. 이란이 협상을 원하긴 하지만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호르무즈 해협 그 길목은 못 줘. 이걸 주는 순간 근본 전쟁은 미국이 패배했다는 것을 자진 시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해협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지 이란이 통제하면 그냥 부셔버리겠다. Blow them up. 무시무시한 말까지 했죠. 그리고 이란 제재 때문에 묶여있는 동결 자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분노가 미국의 선제 타격을 불러일으켰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들이 지나가는 길에 기뢰를 심던 이란 보트들을 공격했어요. 이건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먼저 때린 자위권적 타격이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당연히 미국 공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더 단호한 대응을 또 예고했죠. 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치고받냐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예요. 나 이만큼 힘이 세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즉 보여주기식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무력 시위인 거죠. 자,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다 됐다고 하면서 안 되고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될까? 솔직히 두 나라 사이에는 넘기 힘든 커다란 벽이 3개나 있어요. 첫 번째는 핵 인프라죠. 이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핵 포기를 안 하면은 제재를 안 풀어줄 거야. 그리고 근본에 새로 추가된 아브라함 협정이 있죠.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이란 주변 아랍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문서에 사인을 하고 종용을 하고 있어요. 중동의 판을 아예 미국 쪽으로 새로 짜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제권. 이란은 근본 이 요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석유가 다니는 길을 이란이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건 전 세계의 길이다.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의 딜레마인 게 백악관으로는 최근 몇 주간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협상하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에 내놓을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결국 미국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고 중동을 떠날 그 엑싯 명분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험난할 따름입니다 지금. 즉 앞으로의 핵 프로그램과 해협 통제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향후 수요일내 유가와 증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트럼프 카드의 에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국면 속에서도 투자의 세계에서 절대적이라는 건 없죠. 특히 오늘처럼 저점 대비 강하게 말이 올린 아랫꼬리는 기술적 분석상 내일 금요일 기술적 반등에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베팅했던 단기 세력들이 장 막판에 지수가 올라오니까 당황하면서 물량을 되사는 숏 커버링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개인분들에게 무한 동력, 개인분들이 오늘 받아낸 4.5조 원은 이제 공포가 아니라 광적인 확신이에요. 모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도가 된 거죠. 이 에너지가 내일 아침 주가 매수세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지수는 다시 강하게 재반등할 체력이 충분한 거예요. 심리적인 반전인 게 역시 위기 뒤의 기회다. 이 학습 효과가 작동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반등이 날 확률은 높지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재시작이냐고 볼 때 아직까지는 풀베팅하기 부담스러운 이유는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두 양축인 첫 번째 기관은 본격적으로 현물을 매수해주는 게 아니라
선물 현물 플레이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또 한 축인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을 사방으로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물, 선물 모두. 그래서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반등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더 정리할 가능성이 큰 거죠. 즉 내일 반등이 진짜라면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모두 청산하고 매수로 돌아서야 되는 거고, 만약 지수는 오르는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유지된다. 그리고 현물에서도 최근 이틀간 그리고 오늘까지 유의미한 순매수액이 찍히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그 부분이 다시 돌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 데이터를 관통한 하나의 패턴은 외국인이 그동안 길을 닦았고 뉴스가 불을 붙이고 기관이 위로 올린 뒤에 개인분들이 들어오면 외국인이 떠난다는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현재 위치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사적 거래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분산의 날인 거죠. 세력들은 이미 충분한 수익을 냈고 이제는 UBS 리포트 등을 통해서 개인분들을 시장에 묶어둔 뒤에 광신도로 만들어버린 뒤에 천천히 물량을 넘기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특히 화요일 수급 데이터를 보면은 외국인들의 경우 들어와 줄 때는 굉장히 미적거리면서 들어오되 매도를 할 때는 아직까지 정말 무자비하게 계속 물량을 던지고 있죠. 몸빵은 역시나 개인, 상승은 금융투자인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예요. 문제는 이분들은 변절자고 언제든지 시장이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수급의 재유입 시점을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언제 다시 외국인이 연기금 등이 현재 가격대에서 다시 강력한 2차 랠리를 시작하느냐. 즉 앞으로의 시장은 변동성은 큰데 실익은 없는 횡보 혹은 계단식 하락 장세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호르무즈 협의 봉합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들을 주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됐을 때 금일 말아올리는 음봉이 아니라 정말 대량 음봉의 충격이 발생을 한다. 이때 떨어지는 가격대로 스마트 머니들은 환율 안정 또는 실적 확정치 발표, 그 외에 강력한 매크로 호재 명분을 가지고 2차 랠리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는 추가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 확대 시간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거고,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를 고려해 봤어도 이분들은 주가가 10에서 15% 더 빠져도 여유로운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고점에서 진입한 개미분들은 견딜 수가 없는 시간들인 거죠.